이번에는 107페이지에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모델 커머셜 또는 모델 에듀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그 폴더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하는 프로의 버전에 대해서 상업용이면 커머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나 또는 테스트 버전,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한다면 그 에듀케이션 버전을 폴더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희 언더바 스케치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를 작업 폴더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영희 언더바 텍스트라고 하는 이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지금 스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정의 편집에 들어가고요. 그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스케치에 보면 이러한 스케치 필터 같은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수를 보여라 또는 구속 조건, 끝점, 수평, 수직과 같은 건 어떤 구속 조건을 보여라, 또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그 글자를 좀 생성할 건데, 여기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 끝점을 여기로 하면 여기 첫 번째 점과 두 번째까지 점까지의 어떤 그 높이가 글자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을 했던 시작점 그 첫 점과 두 번째 점의 수직 방향, 그러니까 우측 방향으로 글자가 진행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아들 이름을 바꿀 뻔했네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그 글자가 뒤쪽에 보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자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명령을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는데, 여기 보면 90도라고 있는데 이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거기 따라서 여기 값도 같이 바뀐다. 그죠? 여기에 어떤 지정했던, 처음에 선택했던 그 선에 따라서 얘가 좀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커브를 따라 배치를 해라 라고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커브를 선택하면 그 커브에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입력했던 문자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 이것들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트렉트로 바뀌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당기면 이렇게 된다 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사용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매개 변수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재질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재질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항목 삽입을 누르면 그 재질에 대한 값이 여기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값이 바뀌면 여기 그 안에 있는 텍스트의 값도 따라서 바뀌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두고 스케치를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 도구에 보면 도구에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데, 여기 매개 변수의 값을 SS400에서 알루미늄 6061로 변경합니다. AL6061 이렇게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G 또는 여기 있는 재생성을 누른 다음에 눌러보면 여기 텍스트에 있는 글자가 자동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피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의 편집을 합니다. 정의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옵셋과 강화란 거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투영이란 거는 조금씩 비슷하긴 한데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옵셋과 강화는 내부에 있는 스케치 내부에 있는 엔티티에 대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투영은 외부에 있는 다른 커브나 스케치나 또는 어떤 그 엣지나 서피스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서 스케치를 완료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탑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에 새로운 스케치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이 투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명령도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조에 가보면 참조에는 지금 두 개의 참조가 수평, 수직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투영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는데, 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면, 자, 투영을 선택을 하고 단위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L자에 대해서 할 건데 하나,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항목 하나하나가 바로 실제 여기 현재 스케치에 있는 어떤 엔티티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기에 레퍼런스에 가보면, 참조에 가보면 그 두 개의 커버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단일은 선택하는 것들만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엔티티가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되어 있는 두 개의 엔티티를 선택하고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투영에서 체인을 누릅니다. 체인은 뭐냐면 범위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이제 from to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체인을 선택해 놓고 시작과 여기를 선택하고 끝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하면 똑같겠죠. 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오는 것이죠. 또는 다음을 누르면 저렇게 갈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만일에 이 형태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적용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지금 엔티티 4개가 현재의 그 스케치의 엔티티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뭐 지금은 4개이지만 이게 여기가 뭐 10개가 됐던 100개가 됐던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투영에 보면 루프가 있는데, 루프는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연결을 해버립니다. 연결된 것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프라는 것은 이 중에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엔티티를 선택하든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체인, 루프는 투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셋이라든지 아니면 강화에도 다 있다 라는 것이니까요, 공통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것을 또 선택해서 다 지워버리겠고요. 이번에는 오프셋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스케치에는 오프셋입니다.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거는 그 우리가 선택하는 엔티티를 그대로 현재 스케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프셋을 해서 만들겠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만일에 이 아크를 선택을 하면 표시가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할 때는 양의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 반대 방향으로 올 경우에는 이 화살표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50mm만큼 떨어진 그곳에 이러한 엔티티가 선택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여기 있는 이 호가 바뀌면 생성되어 있는 이 호도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체인에 어떤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제 체인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해버릴 경우에는 여기 호에 대해서 이제 치수기입이 생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크리오에서 추가된 기능으로서 상당히 편리한 게 뭐냐면 강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슬로우 또는 장홀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그릴 때, 기존에는 굉장히 사각형을 그리고 뭐 탄젠트한 아크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강화를 누르면, 이번엔 강화를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기존에 있는 엔티티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강화를 누르면 여기에 아래쪽에 끝 캡이라고 하는 부분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엔티티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강화를 하는 게 편리하고요. 열기를 둔 상태에서 엔티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값을 두는데 값을 40mm는 양쪽 방향의 값을 다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방향을 얼마를 줄 것이냐면 화살표 방향으로 10mm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전체는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40인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10mm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삭제를 해버리거나 또는 언두를 합니다. 똑같이 강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플랫을 누르고 강화를 한 다음에 40mm, 10mm라고 입력을 하면 이번에는 끝에 이렇게 선으로 묶어줍니다. 편리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언두를 하고 강화를 한 다음에 원형을 한다면 40mm, 10mm 이렇게 입력한다면 끝단을 이렇게 묶어준다는 것이 다시 또 탄젠트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장홀 또는 어떤 슬롯과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116페이지까지 있는 프로젝트를 끝내도록 되어있습니다.